자, 유제 봅시다. 자,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한다. 보통 최대, 최소는 어떻게 한다? 그래프에서. 네, 그래프 해석이 아니라 그래프.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fx. 그럼 우리는 그래프 개형을 외우고 있으니까 그게 1번. 그 다음 뭐 찾기? 극값 찾기. 그리고 극값 찾기.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15는 0 하지? 네. 그럼 양변에 뭐로 나누면? 마이너스 3. 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근이 x-1, x-5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여기가 뭐네? 1. 여기가 뭐네? 5. 맞지? 네. 그럼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 우리는 최대값과 최소값 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찾으면 되지. 네. 그럼 이때 딱 범위를 끊는 거야. x의 범위를. 네. 이 그래프 개형을 딱 보고 이제 주어진 구간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여기서부터 한 이쯤까지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필요한 것만 빗금을 그어주면 색칠해주면 어디가 최소인 건 확실하네. x가 1일 때 최소. x가 1일 때. 근데 최대는 잘 몰라요. 그 나중에 배울 거야. 네. 우리는 이차함수처럼 대칭성을 쓸 수는 없으니까 얘가 큰지 몰라. 그래서 다 찾는 거죠. 네. F1과 F4 둘 중 하나가 최대고 확실한 건 F1이다. 그래서 이거는 요 식을 보고 대입해주면 1 플러스 9 플러스 15 플러스 A 그냥 흐름만 따라와. 이거는 A 플러스 25가 되고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4 플러스 뭐죠? 144죠. 그 다음 마이너스 60 플러스 A 됐냐? 네. 그래서 플러스 80 20 누가 최대네? 그 f 마이너스 1. 이게 최대네. 그치? 이것도 이거 찾고 이제 넣어갑시다. 이렇게 F1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7 플러스 A. 그러면 최대값은 45다 알려줬으니까 얘가 45다 하면 A 값 나온다 안 나온다? 나와요. 네. 그리고 A가 요렇게 딱 집어넣으면 최소값도 13으로 얻을 수 있고 M의 값도 13이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래서 A 값 20과 M 값 13을 곱하면 260이 최종답이 되겠다. 맞췄니?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풀었니? 네. 자, 그 다음 A 값은 이렇게 범위 A가 양수인 것만으로 좋죠? 네. 정상 구간 그러니까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네. 이 주어진 구간에서 fx의 뭐를 찾아줘? 최대 최소. 최대값 최소값 찾아줘. 그럼 방금처럼 일단 방금과 똑같은 방법을 한번 해보자. 이번엔 4차 함수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개형 써놓고 f'(x) 뭐 찾으러 가네? 극값. 극값 찾으러 가네. 그래서 12x로 묶어내면 x제곱 빼기 x 빼기 6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12x x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개꿀. 요거가 뭐네? 마이너스 요거는 0. 요거는 3. 그렇지. 그럼 우리는 그래프가 어디에서 극소를 가지는지 그때를 가지는지 안다. 그치? 네. 그런데 우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바라보기로 했어?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근데 그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 그치? 네. a의 범위를 줬으니까 양변에 뭐를 나누면? 그 2를 나누면. 2로 나누면 2분의 a의 범위가 나오지? 네. 여기 이 범위는 뭐 수직선에서 한번 보면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그게 구간이잖아. x의 범위. 네. 근데 그게 그 2분의 a가 뭐는 안 넘겠네? 2는 안 넘어요. 이렇게네. 그래서 이 마이너스 2분의 a도 마이너스 2를 뭐 왼쪽으로 가진 않겠네? 맞지? 네. 그럼 그 말인즉슨 우린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를 봐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2분의 a가 이 마이너스 2보단 왼쪽으로는 못 간다라는 말. 네.
어때? 이해 갔어? 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a가 이쯤에 있고 2분의 a가 이쯤에 있는 건 알겠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를 바라봤을 때 최대 최소를 정리해줘 라는 거니까 아 확실하게 어디서 최대네. x는 0에서 개꿀이네. 최대는 f0에서네. 근데 f0은 함수값이 a잖아. 네. 근데 그 최대값이 또 뭐라고 알려줬네? 2. a를 미리 알려줬네. 그치? 네. 그리고 이걸 다시 한 번 더 땅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네. 되는 거고 fx도 완벽하게 찾아지는 거고 여기는 fx가 이렇게 a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최소값을 찾아가야 되는데 최소값이 어딘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럼 또 다 찾아야겠지. 네. f 마이너스 1. 그렇지. f-1과 f1 찾아올게. 3 플러스 4 빼기 36 플러스 2 이거는 7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7 될 거야. 그 다음 f1은 3 마4 마이너스 36 플러스 2 그래서 마1 헷갈려라 마이너스 35가 될 거야. 네. 이해갔나? 네. 그래서 마이너스 35가 최소값이네. 그치? 네. 찾았다. 그럼 최소값 마이너스 35. 아, 근데 a 빼기 m을 찾으라네. a는 2가 나왔고 빼기 m이니까 37이 최종 답이 되는 것이다. 문제 푼 거 맞지? 아, 2번 못 풀었어요. 어려웠어? 이건? 헷갈렸나? 아, a값 못 찾았나? 네. 자, fx랑 gx 이 방정식이 세워져 있어. 같다라고. 이거의 의미가 뭐지? 기하학적인 의미가 뭐지? fx는 gx 이거의 기하학적 의미가 뭐야? 에이, 연립이잖아. 아, 네. 연립 방정식 세운 거잖아. 네. y는 fx랑 y는 gx의 연립 방정식. 네. 그래서 연립을 한다는 의미는 교점 찾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 a, x 좌표를 찾아봐라. 네. 알았니? 네.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라서 한번 짚고 넘어갔고 그냥 이건 두 개 같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당하게 이항시키지. 네. 이항시키면 자 x 세제곱 남아있었지? 네. 요 놈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제곱 네. 플러스 9x 그리고 k를 1로 넘기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해석해 볼래 한번? 이 방정식 무슨 의미가 됐어 이제? 3차 함수가 이 좌변에 있는 3차 함수가 항상 y. 아니 항상 뭐라는 거야? 부등식이 아닌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해석해 보라고. 이 방정식의 의미 아까 교점이라 얘기를 했잖아. 아, 네. 해석을 해보라고. 이 3차 함수랑 그 상수 함수 y는 이 k랑 만나는 x 좌표. 교점의 x x좌표 찾기. 근데 그 실근이 몇 개? 2개. 서로 다른 2개래. 그럼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네? 2개. 그럼 내가 왜 이걸 k를 한쪽에 넘겼냐? 이거는 얘만 k로 이쪽 몰아놨어. 네. 그럼 이 좌변에 남아있는 이 함수는 가려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좀 그리기 편하지 않을까? 네. 그 다음 얘가 곡선이 그려진다고 했어. 그럼 어떠한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 비교하기 쉽다 안 쉽다? 쉬워요. 얘가 만약에 1차 함수였다면 만나는 교점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네. 알았니? 네. 손으로 그리기 쉬워 보이지만 대체 언제쯤 이게 언젠데 를 찾기가 귀찮다고. 네. 근데 얘가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어떠한 상수함수랑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1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2개고 3개고 이렇게 따지기 편합니다. 네. 그래서 모르는 놈을 한쪽에 몰고 네. 근데 그 모르는 놈들이 상수함수가 되도록. 네.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한쪽에 몰매 따라서 요 놈이 좀 그래프 그려지기 쉬워지는 형태. 네. 알겠니? 네. 네, 잊으면 안 됩니다. 이 3차 함수랑 이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죠? 2개. 네, 그럼 얘를 hx로 잡고 그래프 그려갑시다. 그래프 그리는 거 1번은 뭐라고? 그 극값 찾기요. 아니요, 그래프 개형. 네. 그 다음 극값 찾기. h'x는 3x 제곱 빼기 12x 플러스 99. 얘는 3x 빼기 1x 빼기 3이 될 거야. 네. 그럼 극값은 요소 1, 요소 3이지. 네. 그러면 우리는 뭐 이제 교점의 개수를 y는 k랑 맞는 교점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다 그릴 겁니다. 네.
함수값을 찍겠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H1 극대값은 1 빼기 6 플러스 9 4가 되고요. H3은 27 빼기 54 플러스 27 0이 되네요. 네. 맞냐? 네. 그래서 1,49 그 다음 3,0이네. 네. 그 다음 항상 그래프 그릴 때 습관이 돼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 Y절. 이거 Y절편. Y절편 0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네. 그러면 Y는 이 K라는 상수함수를 딱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 행수가 몇 개가 되달라고요? 2개요. 이 몇 개입니까? 1개. 몇 개입니까? 3개. 네. 그러면 2개가 되려면 이거 한 경우랑 네. 그 다음에 또 이거 한 경우. 네. 그러면 여기 상수함수 4 보이지? 이거 4 함수값 보이지? 네. 그러면 Y는 2K라는 놈을 지금 딱딱 그렸는데 2K가 뭐가 돼주면 2개네? 4가 됨. 끝이가 0이 돼. 0이거나 집중 안 할래 너. 2K는 뭐? 4. K가 뭐거나? 0이거나 K는 2. 됐어. 네. 그래서 K 값에 양수 K 값을 찾으려 했으니까 2가 답이 되겠네. 얘도 비슷하면 똑같은 발상이네. 분명 방정식이라 얘기했지만 쌤은 계속 그래프로 해석을 시키고 있다. 해석해봐. 4차 함수가 Y는 K 상수랑 난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 X 좌표 찾기. 근데 그게 꼭 몇 개? 1개.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1개로 바라보면 되겠지. 네. 그럼 이쪽에 모르는 상수 있는 거 괜찮고 좌변에 가려진 거 있다 없다? 없어요. 개꿀. 그럼 얘를 fx로 잡고 그래프 그리러 갑시다. 그래프 그리는 거 1번은 뭐라고? 그래프 개형. 그럼 2번 도함수 극값 찾기 마이너스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24x 됐니? 네. 이거 할 줄 아니까 쌤이 좀 빨리 할게요.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네. 그럼 요거 뭐네? 마이너스 2. 요거 뭐네? 0. 요거 뭐네? 1.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수함수 y는 k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비교하러 갈 거기 때문에 좀 이쁘게 그릴 거라서 함수값 다 찾을 겁니다. 극값 다 찾을 거예요. 네. 얘는 마이너스 48 플러스 32 플러스 48 마이너스 24 이거 땅땅 지우고 8 그 다음 F0은 마이너스 24 F1은 5 마이너스 19가 될 거야. 할 수 있다 니가. 네. 그래서 좌표평면 딱 그려놓고 마이너스 2,8 0, 마이너스 24 1, 마이너스 19 습관이 돼야 될 건 뭐라고 했지? Y. 너 y 절편 찾아야겠지? 네. 찾아놨잖아. 뭘 찾아 임마. 집중 안 할래 너?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y는 k라는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돼주세요? 1개만. 그거 봐 손으로. 이렇게. 또 없는데요. 그렇지. 이거 하나밖에 없지? 네. y는 k가 이렇게 들어와야 딱 교점의 개수가 1개 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k는 뭐일 수밖에 없네? 8일 수밖에 없구나.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항상 하는 말 항상 부등식이 얻은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다. 그럼 항상 성립 부등식이지. 네. 항상 성립 부등식은 무조건 어떻게 풀자? 그래프 해석. 네, 그래프 해석. 항상 성립 부등식은 어떻게 풀자? 그래프 해석. 그래프 해석이다. 그래프 해석해 볼래? fx가 gx보다 항상 아래에 있거나 아래쪽에 있다. 끝. 아래쪽에 있다. 섬세함은 나중에. 알았니? 네. y는 fx라는 함수가 y는 gx라는 함수보다 항상 아래쪽에 그려줘 줄래?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 세운단 말이야. 근데 위에 발상처럼 마찬가지로 곡선과 곡선 비교하기 어려워요. 그래프를 그려놓고 서로 비교하기 힘들어요. 곡선과 1차 함수 비교하기도 힘들댔지. 근데 곡선과 x축 비교하기 편하다 안 편하다? 편해요. 근데 x축도 상수함수지. 네. 어떤 곡선과의 상수함수 비교하기는 쉽다고. 교점이나 크기를 비교하기 편하다고. 그래서 지금 요 놈이 끼어있지. 그럼 아싸리 이 부등식으로 시작을 하되 해석은 좀 달라졌지만 해 자체는 안 바뀌기 때문에 이항 이렇게 시키면 된다고. 네. 알았어? 네. 근데 이거는 a 놔두고 요 놈을 이렇게 넘길게 그냥. 알았어? 그럼 마이너스 a
요 x 4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0x 네.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이 4차 함수가 y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보다 항상 뭐 해주세요? 위에 있어. 위쪽에 그려줘 주세요. 그럼 요 놈을 그리는 걸 목적으로 할게요. 그래프 개형이 1번이고 그래프 개형이 1번이고 극값 찾기 h 프라임 x는 4x 세제곱 플러스 6x 빼기 10은 0 조리점 해야 되겠지. 양변에 뭐로 먼저 뭘 나눠서 그 2를 나눠서요. 멍 때리나? 아니요. 뭘로 하면 되지? 그 1로 하면 돼. 1, 2, 5 대제. 헉! 근데 이건 무슨 근인데? 허근. 에이 이제 이것도 보여야지. 쌤이 안 물어도 보여야 돼. 왜 허근이야? 그거 이씨. 판별시티. 판별시티가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으니까 맞지? 판별시티가 0보다 작다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이게 계속 연습해야 되는 이유야. 알겠어? 요 뒤에 숫자가 플러스로 크지? 네. 그럼 b제곱 빼기 4ac 요 놈이 마이너스 쪽이 클 쪽이 큰 경우가 많으니까 판별식 먼저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그럼 우리는 뭐 찾는 시도를 했지? 극값 찾는. 극값 찾는 시도했는데 실근이 몇 개 나왔네? 1개. 그럼 근이 몇 개네? 극값이 몇 개네? 1개. 그럼 그래프 개형은 이 정도 이런 느낌이겠네? 네. x가 어디에서 가지네? 1에서 극소를 가지네. 네. 그럼 함수값을 딱 찍어주면 h1은 마이너스 6이고 그래프를 조금 정확하게 그려주면 1, 마이너스 6 그 다음 y절편의 습관이 됐다잉. 네. y절편은 0.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어떠한 상수 y는 마이너스 a란 상수함수보다 항상 뭐 해주세요? 위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주세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a 손을 꺼봐. 이렇게. 그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려야지 문제 조건을 만족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a는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보다는 아래 있거나. 이거 언제까지 아래 있다 할 건데 a가 마이너스보다 작아야 되겠지. 네. 근데 이제 접해 만나도 된대 안 된대? 등호가 있잖아. 만나는 것도 된대. 그럼 이런 접하는 것도 된대 안 된대? 돼요. 이렇게 등호 붙는다고.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6이고 a의 최소값을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똑같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성립.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고? 그래프에서 똑같이 할 거야. 다만 정의역이 좀 다르지. 방금도 그래프 그렸다 안 그렸다? 그랬어. 그래. 똑같이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다만 어디서만 그래프를 살리면 된다? x가 0. 정의역을 x가 0 이상에서만 그래프를 살리면 된다고. 그럼 요 놈을 난 fx로 잡고 그래프 그리기 시작한다잉. 요 fx 있고 극값 찾기 f'x는 6x 제곱 빼기 12x 6x x 빼기 2는 0. 요가 뭐네? 0. 요가 뭐네? 2. 우리 아까 맨 처음 최대 최소 했을 때처럼 이제 이쯤에서 범위를 딱 잘라주면 돼. 네. 쓰잘데기 없는 거 안 구해도 될 수도 있잖아. 맞지? 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살리는 거 맞습니까? 네. 우리는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이 있으나 계속 연습 중인 거 눈치챘나? 네. 계속 연습 중이다. 계속 그래프 그린 연습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이거는 함수값 찍자. F0은 14요. F2는 16 빼기 24 플러스 14 6인가요? 네. 그래서 0,14제 2,6이제 네. 그리고 그래프 개형은 땅땅땅 왼쪽은 흔적만 남기면 되고 여기서부터 쭉 네. 이해갔어? 이 극값 몇 개야? 1개. 오 맞아. 이거 극값이야 아니야? 아니. 극값이 왼쪽에 없으면 극값이 아니야. 알겠지? 왼쪽 없으면 극값 아니야 지금. 네. 자 어쨌든 fx 그려놨어. 해석하면 y는 fx가 y는 a란 상수함수보다 항상 뭐 해주세요? 예. 그럼 y는 a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는 거 맞나? 네. 그럼 이제 a라는 놈이 누구랑 비교가 되겠네? 2랑 그 6이랑. 6보단 6보다 작아야 돼. 작아야 돼. 갖다도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만나는 거 인정한다 안 돼? 안 해요. 등호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A의 범위는 이거고 아마 그러면 정수 A의 최대라고 물어볼걸? 멋있지? 네. 자, 보자.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죽겠네.
수투는 수직선 운동. 그 좌표가 몇 개? 한 개. 수직선 위로만 움직이니까 x 좌표 하나뿐. 오케이? 그래서 그 좌표가 있단 말이야. 좌표. 우린 수직선 위로 움직일 때 좌표 한 개가 있을까? 아이가 뭐 이런 것처럼. 네. 그 좌표 한 개, 그걸 위치 함수라 부른다고. 네. 뭐라 부른다고? 위치 함수. 그래서 시각 t에 대한 함수다 해서 xt 위치 함수가 지금 t 세제곱 빼기 2t제곱 플러스 3t로 주어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속가에서 제일 중요한 놈이 누구라고 했어? VT. 어이, 그렇지. 속도 함수가 제일 중요하댔지. 그럼 속도 함수 질문 던질게. 속도 함수의 부호가 의미하는 건?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운동 방향을 바뀌는 곳을 찾아라라고 하면? 속도 함수가 0이 되는 속도 함수. 속도 돼. 그래, 속도 함수가 0이 되는 걸 찾는 것도 맞지. 그럼 푸는 방법이라 생각이 들고. 네. 정확한 개념을 잡는다라고 하면 운동 방향이 의미한다며. VT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의미한다며. 그러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VT의 부호가 바뀌는 걸 찾는다 해줘야지. 알았지? 네.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거의 99.99% 확률로 VT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구해 놓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거 너무 쉽다. t가 1에서 뭘 찾아달래? 속도. 속도. 그러면 v1 맞습니까? v1은 2네. 그러면 나 물어볼게. t는 1에서의 속력이 뭐야? 이 절대값이. 그치. 속도에다가 그냥 절대값만 붙이면 되지? 그리고 생각나는 게 한 개만 더 질문하자. 마이너스 5가 빠르나 3이 빠르나? 속도가 마이너스 5가 빠르나 3이 빠르나? 속도요? 아니 빠르기 누가 빠르냐고. 마이너스 5. 왜 마이너스가 더 빨라? 네. 왜? 절대값이니까. 속력을 따지는 거니까 맞지? 네.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음의 방향으로 얘보단 존나 빠른 거. 얘는 양의 방향으로 얘보다 느린 거. 이해했지? 어찌됐건 t가 1일 때 속도 p는 2가 되고요. 그 다음 가속도 찾아라라지. 그럼 속도 함수를 한 번 더 뭐 하면? 미분하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at 가속도 함수가 지워지고 또 t가 1일 때 가속도 찾으라 했으니까 걔도 2네요. 됐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위에 문제는 쓰잘데기 없는 거였고. 자, 이것도 지금 주어진 함수는 누구 함수네? 그 위치 함수. 위치 함수네. 그 다음 줄 읽으면 t가 0에서 원점 출발이래. 어디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자고? 원점 출발. 초기 위치는 중요하다. 알겠지? 자,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 바뀌는 곳이 어떻게 찾는데? VT의 부호가 바뀌는. 그렇지. 그래서 VT가 보통 0이 되는 걸 찾죠. 그래서 운동 방향 바꾼 횟수가 2다, 2번이다 라는 것은 VT의 부호가 몇 번 바뀌었구나. 2번. 그럼 잘 들으래. VT는 3t제곱 빼기 12t 플러스 k거든. 그러면 우리 VT가 몇 차 함수가 나왔어? 2차 함수. 2차 함수가 나왔지. 그럼 그 2차 함수가 부호 변화 몇 번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야? 2번. 이 문제 존나 어렵습니다. 그냥 있잖아. 쌤이 조금씩 범위를 넓혀볼게. 부호가 바뀐다는 건 왜 그래프랑 관련이 있냐면 말이야. 이런 그래프 이따 치자. 여기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그 밑에 요 놈이 함수값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게 마이너스. 네. 얘가 플러스. 네. 부호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몇 번 있으래 총? 2번. 그러면 좀 더 넓혀서 2차 함수로 바라볼게. 2차 함수가 요렇게 x축과 안 만나. 네. 그럼 부호 변화는? 없어요. 그럼 2차 함수가 x축에 접해. 네. 그럼 부호 변화는? 없어요. 0이 되는 순간은 있지. 네. 근데 부호의 변화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부호 변화는 몇 번? 2번. 2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총 2번 바뀌는 거 맞지? 그러면 한 또 보자. 2차 함수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네? 자, 용어가 중요한 거야. 2차 함수가 x축이랑 위치 관계가 뭐다라는 소리야? 위치 관계.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네. 접한다. 네. 두 점에서 만난다. 그게 x축과 위치 관계.
그럼 2차 함수가 x축과 위치한 게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두 명에서 만나려면 뭘 따져주겠다? 판별식 D가 0보단 커야 돼요. 크다. 맞지? 아, 그러면 이 문제 쉽잖아요, 선생님. 요 2차 함수가 부호변화 몇 번 일어나죠? 2번. 2번.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 네. 그럼 선생님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하면 되겠네요? 틀립니다. 네. 왜 틀리냐면 뭐가 차이일까? 이거 맞추면 지금 보내줌. 됐다. 시각 T. 지금 이 그림은요. X의 범위를 신경 안 쓰고 그냥 전체 범위에서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2차 함수를 전체 다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만 그릴 수 있습니까? 0보다 큰 T 값이 0 이상일 때만. 즉 여기를 딱 경계로 오른쪽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바래야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네. 2차 함수가 그냥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하면 이런 그림도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호변은 몇 번? 한 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바라볼 거니까 부호변은 한 번. 이해했어? 네. 그래서 그냥 무작정 판별식이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을 따지면 돼. 첫 번째 뭐게요? T가 아니야. Y절편. 아, 이거 어려운 거야. 네. 아, 자연수라고 돼 있구나. 어쨌든 Y절편이 어떻게 돼야 돼? K. 양수.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 맞아. 내가 물어보는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걸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걸 따지는 게 어려워. 2차 함수가 가장 큰 특징은 추계 방정식, 꼭지점 이런 것들이야. 그리고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Y절편이야. Y절편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프를 좀 섬세하게 그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놈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줘도 안 되고 이렇게 그려줘도 안 되고 이렇게 그려줘도 안 되는 거잖아.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따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Y절편. 그게 0보다 커야 된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추계 방정식이요. 네. 축방 공식이 뭐야? T는 2A분의 네. 마이너스 2A분의 B 네. 라서 2다인 네. 개꿀이지. 네. 이걸 공감해줘야지. T가 2라고 픽스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문제 상황 더 따질 거 없지.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추계 방정식 여기 있는 상태고 Y절편이 양수인 상태야. 근데 이렇게 그려지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아, 안 돼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줘야 되잖아. 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해줘야지. 그래서 D 4분의 D는 36 빼기 3K. 그래서 K는 12보다 작다. 그래서 자연수 K니까 거기에 최대값은 그냥 11이요. 어렵습니다.